제네시스 G70 2.5 터보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큼직한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헤드램프와 DRL은 패밀리 룩을 형성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죠. 큼직한 크레스트 그릴은 G90처럼 이중으로 돼 있었으면 훨씬 더 입체감도 살릴 수 있고 이미지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차량 등급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기존의 바디라인은 유지하면서 앞면과 뒷면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는데요. 패밀리 룩을 갖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전의 그 독특한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별도의 웰컴 세리머니 같은 것들은 없고요. 포들램프가 꽤 근사하게 들어옵니다. 제네시스 엠블럼 형상화 해놨고, 바깥쪽도 손잡이에 간접 조명은 아쉽지만 앞쪽에만 있네요. 실내등은 모두 LED라서 밝은 편입니다. 차량의 컨셉을 생각해보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간접 조명은 이 정도입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좋은 편에 속하고요. 상향의 변동 폭도 크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고요. 별도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시야각에서는 이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거슬리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광원의 폭도 좋고 직진성 쭉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죠? 직렬 4기통 2.5T GDI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497cc고요. 최고 출력은 304마력, 토크는 43.0kg/m입니다. 4륜구동이고요. 8단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긴 후드와 짧은 오버행 그리고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스포티한 느낌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상단 주변부 몰딩하고 루프하고의 약간의 굴곡 같은 거를 주고 있어서 실제보다 차가 좀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른데요. 앞쪽은 225, 40, 19고 뒤쪽은 255, 35, 19입니다. 포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앞쪽 핸더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기 흐름까지 고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 조금 과격하게 끌어냈을 것 같기도 한데 디자인이 약간은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아래쪽에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그렇게 어색하거나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A필러 끝쪽에 길쭉하게 연결 잘 시켜놨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은 반딱반딱한 크롬인데 글쎄요, 블랙 하이그로시나 아니면은 약간 매트한 느낌의 크롬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요 커버가 조금 불편했는데요. 앞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됩니다. 그냥 푸시 타입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주요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함은 없었고요. 앞쪽에서부터 유연하게 떨어지는 라인 그리고 좀 빵빵해 보이는 팬더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맛을 훨씬 더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오히려 제네시스 G70의 이미지를 조금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루프에서 내려오는 라인과 이 뒷문의 끝부분을 살짝 치켜 올려서 이 만나는 부분의 어색함을 없애줬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은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테일라이트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백의 미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덕분에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죠. 디퓨저는 과격하지 않고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아래쪽에 핀 같은 것들도 적용을 시켜놨고요.
양쪽으로 뚫려 있어서 시원시원한 직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파이프 주변은 크롬으로 좀 더 큼직하게 강조한 느낌이 있고요. 트렁크는 옵션으로 전동을 선택할 수가 있죠. 소음도 크지 않고 이 정도면은 동작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의 수입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작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륜구동 중형 세단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패키징 처리가 돼 있어서 고급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다운 모습을 갖춰주고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LED 조명 갖춰놨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측면에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할애해 놔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바닥은 패드는 조금 더 두툼했으면 좋겠습니다. 펑크 3킷 갖추고 있는데 스티로폼 같은 걸로 잘 짜여져 있어서 이 뒤쪽에서 올라오는 공명음 같은 것들에 대비를 잘 해주고 있고요. 삼각대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상탄öl출 스위치도 안쪽에 있습니다. 별도의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죠.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다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제네시스 다른 라인업과 공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이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에다가 원격 시동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 넣었고요.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무겁지는 않은데 약간 두께가 있는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 체결감 같은 것들은 든든합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에 이 스티치 같은 것들은 조금 밝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테두리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실버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괜찮고요. 도어 디자인도 독특하면서 이 퀼팅 처리된 고급스러운 가죽이 인상적입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지금 렉시콘이거든요.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내포켓 크기 적당하고 각도는 요 각도는 좋은데 여기가 조금만 더 이렇게 벌어져 있었으면 사용하기 더 편리했을 것 같아요.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 살짝 덧대져 있고 제네시스 엠블럼 포함됩니다. 레터링이 포함됩니다. 시트는 안장 길이 조절까지 전동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그리고 날개 부분의 조임도 조절 가능합니다. 통풍하고 열선 시트 물론 들어가 있고요.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저는 제 체형에서는 참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은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레버 2번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풋레스트는 조금 더 커버가 안쪽까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무릎 에어백 포함이 먼지가 조금 묻어 있는데요. 무릎 에어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에어백이 총 10개죠. 퓨즈 박스 있고 그 위쪽으로 선루프 유리 면적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좋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의 제네시스 다른 라인업에서도 이 스포츠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에어백 부분 가죽으로 딱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고 엠블럼 바뀐 부분들도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동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가솔린 2.5L TGDI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많이 거친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제네시스가 참 정리 잘 해놨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기 좋고 다양한 정보들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도 포함되어 있고요. 방향지 제동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로 하게 되면 시트 날개 부분 조임이 연동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전자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좋고요. 지금 제가 3D 효과를 좀 높여놨는데 화면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HUD, 조금 잘 안 잡히는 것 같긴 하는데 HUD도 선명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도 적절하고요.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반펀칭이 되어 있어서 그립도 유지하기 좋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합니다. 패들 시프트 위치라든가 조작감, 그리고 기어의 반응 속도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별건 아니지만 스틱 타입 스위치 마무리 부분도 참 꼼꼼하게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좋죠. 요런데 만져보면 촉감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조명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선택된 기능 부분에 조명이 들어와서 그런 소소한 포인트들, 저는 제네시스의 브랜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0.25인치 모니터는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작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차량 크기를 감안해보면 이 정도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 메뉴는 현대자동차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 제네시스에 특화된 커넥티드 서비스 같은 것들 추가가 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도 포함이 되고 카페이, 제네시스 카페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에 왜곡되는 부분도 이렇게 심하지 않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VR 기능 같은 거는 G70에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없고요. 내비게이션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에어벤트의 위치 적절하고 가운데 세모 형태로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 스위치들이 지금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은색의 폰트를 이렇게 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햇빛이 잘못 비치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조작했을 때는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푸시 타입 버튼과 다이얼이 혼합이 되어 있고 바로바로 그 모니터링을 화면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사용이 편리하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의 열선은 2단입니다. 디퓨저는 없죠. 아래쪽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A 타입 단자 있고 NFC 포함하고 있는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 같은 거 보면 확실히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는 차량이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죠. P는 버튼으로 누르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좌우로 이렇게 뒤트는 방식, 여러가지 기능들이 모아 있는데요.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근접하게 있는 게 저는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인데 이 테두리 부분에도 제네시스의 체인 형태 그런 거로 좀 잘 적용을 해놨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암레스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안쪽에 공간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USB-C 타입 단자 하나 충전 단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아쉬운 거는 LED로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요. 공간 적절하고 LED 조명 챙겨놓고 카펫 같은 걸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 스웨이드 재질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은 고급 브랜드다운 이미지 좋고요. 잘 살려주죠. 선바이저 큼직하고 클립도 잘 챙겨놨고요. 거울 크기도 아주 좋습니다. LED로 커버랑 연동이 되는 조명도 나쁘지 않고요. 무드등이 이 주변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고급스러운 포인트로 좋고 SS 코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LED로 모두 다 LED 구성이고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이너 커튼하고 바깥쪽의 유리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이 되고요. 하이패스는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저는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용하기 이렇게 편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각이 좀 넓게 보이고요.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는 적당하고 유리도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열선 스위치는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통풍 기능은 없습니다. 매포켓 크기 적당하고요. 여기에도 제네시스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알루미늄 살짝 덧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안장 부분이나 이 헤드룸 공간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ISO 픽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다만 이 발 공간하고 무릎 공간이 이렇게 썩 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특히나 가운데 부분은 성인 남성 세 분이 앉기는 이 차는 가능은 한데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실 것 같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장이나
헤드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불만이 없는데, 저는 무릎 공간하고 발 공간은 못내 아쉽다라는 점. 바닥에서 안장까지도, 안장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워낙에 낮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살짝 높일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낮게 설정을 해봤을 때의 공간이 썩 넓지 않다라는 점은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량 컨셉에서는 뭐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에요. 암레스트는 잡아당기는 방식, 컵홀더 오픈 타입 2개, 앞쪽과 마찬가지로 테두리 부분에 제네시스 체인을 잘 적용시켜 놨습니다. 생각보다 타고 내릴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운데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아래쪽에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마련해 뒀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는 저 퀼팅 처리된 가죽이 눈에 잘 들어오고 실버톤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중심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포티한 감성을 살리기에 충분하고요. 제네시스의 고급감은 엠블럼하고 가죽 마무리에서 저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의 느낌이 2.0 터보에 비해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이나 일상 주행에서 도심 주행 같은 거 해봐도 가볍다는 느낌이 들고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매끈하게 반응을 해주는데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하거든요. 승차감 자체는 조금 탄탄한 편에 속하는데,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억제시켜주고 운전자로 하여금 크게 신경 안 쓰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물컹하고 부드럽거나 좀 출렁출렁하는 느낌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비는 공인 기준으로 10.2km고요. 4륜구동에 19인치 휠 타이어 채택했을 때의 연비입니다. 지금 시승 차량은 올 시즌 타이어 채택이 되어 있는데, 썸머 타이어로 바꾸면 접지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 연비의 변화가 살짝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도심에서는 9.1, 고속도로에서는 12.2인가요? 12.1인가요? 12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7.3에서 8.2? 9km까지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안정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배가 되는 느낌이 있고요. 차량의 크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좋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기성복이 아니고 이 맞춤형, 맞춤형 정장을 입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쫙 맞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스티어링에는 아마 여성 운전자분들은 부담 없이 굉장히 편하게 조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남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다소 이 그립이 조금 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오토 스탑앤고 작동도 빠릿빠릿하고요. 잔진동 같은 거나 소음에 대한 대비, 특히 오토 스탑앤고가 거칠면은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 제네시스답게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브랜드인 만큼 깔끔하게, 지금도 빠릿빠릿하게 반응해주고, 꺼졌다가 켜질 때의 느낌도 4기통 터보 엔진이면 조금 거친 맛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제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4기통 터보 엔진은 300마력이 조금 넘죠. 304마력의 토크가 43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3.3T GDI 엔진의 넘사벽이죠. 토크 50이 넘고 370마력이 넘고 토크 52, 53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하고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 2.5 터보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3.3의 이 대체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요. 2.0 모델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이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옆쪽에 버스라든가 이 큰 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 그 소음도 은근히 또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앞면하고 앞좌석 측면 좌우측에는 이중접합 차음들이 적용이 돼 있어서 그러니 소음에 대한 대책들도 적어도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차량에 비해서 힘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이 도심 주행에서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 4기통 T GDI 엔진이 너무 그렇게 또 걸걸해서 도심 주행할 때 조금은 거슬리는 그런 느낌들도 없고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 착자감 자체도 포지션이 낮아서 그렇지 한국 사람 체형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등을 이렇게 넓게 잘 받쳐주고 탄탄한 텐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장시간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나 좀 몸을 덜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들은 들고 있지 않고요. 통풍 시트가 3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등하고 엉덩이를 동시에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량들은 소리는 되게 큰데 시원하지 않은 그런 차량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70 2.5 가솔린 터보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만족감 높네요.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도 제법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에코랑 컴포트는 사실상 별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기가 어려운데 제네시스 G70 2.5 터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대응 잘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3.3T GDI 엔진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 정도 달리기라고 하면 그렇게 3.3에 대한 아쉬움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엔진 출력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V6 엔진 특유의 질 좋은 회전 질감이야 여전히 탐나지만 치고 나가는 펀치력 같은 것들은 2.5 터보도 시속 200km 이상까지도 답답한 없이 꾸준하게 쭉쭉 치고 나가주는데요. 견고한 셰시와 서스펜션의 세팅의 밸런스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죠. 수준 이상 속도가 올라가면 그렇게 주변부 소음이 커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조금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이 이런 데서 보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2.5 터보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개인적으로는 후륜 구동 차량보다는 AWD 옵션을 선택하셔서 조금 더 그립력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시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시스템은 옵션으로 렉시콘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전 영역대에서 고른 해상도를 느낄 수가 있고 해상력 같은 것들은 참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울림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음하고 저음대에서의 좀 잡아주는 느낌? 탄탄한 느낌 같은 것들도 괜찮네요. 는 앞쪽에 맥버스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 구조인데요. 거기에 전자식 4륜 구동이 더해지면서 그립 같은 것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코너링에서 이 가속 페달에 힘을 줘서 조금 속도를 높여 보더라도 한계치까지도 잘 견디고 그 가는 중간에도 끝까지 그립을 잃지 않고 날카로운 느낌들, 정직하게 돌아나가면서도 날카로운 느낌들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서 2차로 코너링을 할 때는 조금 재미를 더해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더라도 부담감 같은 것들이 적습니다. 배기음은 듀얼 배기 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밋밋하지는 않은데 좀 조용한 편이고요. 오히려 엔진의 회전 질감이 4기통 T GDI 엔진의 이 엔진의 회전 질감이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이 운전의 재미 같은 것들을 가미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약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하게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는 오히려 배기음이 뭔가 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차라리 그냥 순정 그대로의 그 상태 그대로의 그 4기통 2.5 T GDI 엔진 회전 질감만 전달해줘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HDA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계마다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가속과 감속, 제 기억에 이 페리 이전 모델에서는 감속 부분이 약간 좀 움찔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는 가속도 부드럽고요. 감속할 때 움찔거리는 느낌들도 이 세팅값이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센서 같은 거는 그대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세팅을 달리해서 조금 더 매끄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주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죠. 조금만 이렇게 가다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으면 바로 잡으라고 이 경고가 뜨니까 이런 부분은 차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지금 핸들 잡으라고 경고가 뜨죠. 자동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법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과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주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풍절음이나 공명음 이런 것들도 대응 잘해주고 있고, 앞면 유리와 앞좌석 좌우 측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필러 끝쪽에 아웃사이드 미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웃사이드 미러 고정 위치를 감안했을 때에는 이쪽 개방감이 나쁘지 않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지만은 그래도 앞쪽에서의 개방감이나 이 전체적으로 멀리 보이는 시야 같은 것들은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적으로 치고 나가는 토크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300마력이 넘고 토크 43 정도 되면 304마력이죠. 304마력의 토크 43 정도 되면 어디 가서 빠지는 출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연격대에서 도심 주행이든 뭐 순발력을 원할 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하거나 고속으로 크루징을 할 때도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5 4기통 2.5 터보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답답한 느낌들은 들고 있지 않고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한 다음에 한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13.8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14가 약간 넘어갔다가 13으로 내려왔다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50km 이상 유지했던 연비는 13.9, 13.9까지는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통상적으로는 12대 중반에서 13km대 초반 정도의 고속도로 실연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8에 맞춰놓고 시승을 해봤고요.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이 공명음이나 풍절음 디자인이 매끈하잖아요. 그래서 공명음이나 풍절음보다는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이 차는 썸머 타이어가 아니고 지금 올 시즌 타이어인데, 만약에 썸머 타이어를 선택하게 됐을 때에는 조금 더 타이어 마찰음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소한 아쉬움 같은 것들 말씀드려 보면은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실내 리뷰 때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만, 뒷좌석 특히 성인 남성 3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는 가운데에 앉는 분의 이 발 위치라든가 공간 확보가 좀 아쉬웠고요. 기본적으로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의 확보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뭐 가정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너무 아쉽다라고까지는 표현 안 드리지만 살짝 좀 아쉬웠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고, 스티어링 휠이 제네시스 이 G70이면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걸맞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근데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딱 좋을 것 같은데, 남성 운전자분들이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이 파이 자체가 조금 얇은 감이 있어서, 그립은 좋아요. 이 가죽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립은 좋은데 조금 얇은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짝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욕심인데요, 제네시스라는 이 고급화된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마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커야 될 것 같거든요. 괜히 그런 느낌이 드는데 10.25인치가 너무 작아서 이게 디스플레이가 뭐냐라고 지적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제네시스니까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타 그 밖에 뭐 엔진의 출력이라든가 서스펜션의 반응, 뭐 가속 페달의 반응, 그 다음에 브렘보의 퍼피스톤 모노블록 브레이크,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도로나 국도, 뭐 도심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크기가 적절하면서 좀 스포티한 맛도 즐기고, 그러면서 이 성능까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다양한 조건에서 올라운더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 반응이 조금 민감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이 차를, 이런 좀 스포티한 세단을 타시게 되는 분들한테는
타자마자는 되게 재밌거든요. 막 휙휙 돌아가고 뭔가 나한테 딱 맞춰가지고 잘 움직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좋지만, 기존의 뭐 전륜구동 세단, 준중형이나 중형 세단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 이런 반응 같은 것들이 조금 민감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D는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크기는 최근에 나온 현대차나 제네시스의 다른 차량들이 워낙 크게 인치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또렷하고요. 컬러 구성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요약 정보, 거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정보들까지 오밀조밀하게 잘 담아주고 있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450rpm, 1500rpm 살짝 밑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주고 있다 보니까 연비라든가 소음 진동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8단 미션의 기어비는 일정하게 너무 길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많이 촘촘한 건 아니지만 적당하면서 좀 일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 엔진에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운영하기에 적절한 RPM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쪽에서는 사실상 뭐 승차감이 많이 안 좋다라든가 많이 튄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시트나 이 발 공간, 무릎 공간이 조금 편한 편이, 여유가 많이 있어서 편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앉아 있을 때는 약간 좀 튄다라는 느낌도 살짝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 시멘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조금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이면은 그렇게까지 뒤쪽에서도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상 제네시스 G70 2.5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